2023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3년입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이 있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것들, 바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1월이니까 2022년 4분기에 대한 실적과 이를 포함한 2022년도 연간 실적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적자 전환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내년에는 마침내 적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가 반도체 사이클이 짧아졌다는 것이 있었어요. SK 하이닉스의 4분기 전환 소식과 관련하여 최태원 SK 회장 역시도 짧아진 반도체 사이클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3년이었는데 이제는 1년으로 짧아졌다. 즉, 현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지라도 상승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반도체를 이끄는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과연 삼성전자 역시 적자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자라면 15년 만에 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이 내년 2분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연달아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실적 추정치는 분석한 애널리스트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증권사는 최근 발간된 리포트에서 내년 2분기보다도 더 이른 내년 1분기,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적자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와 디램까지도 2분기에는 적자를 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의 의견인 증권사도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게 반도체는 한 분기에만 수조에서 수십조 원씩 벌어다 주던 안정적인 캐시카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제는 이런 큰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익의 단위가 조가 아니라 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의 하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러다가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저점을 찍을 예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경기 침체의 골이 생각보다 깊어서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이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을 기존 예상치보다 약 1조 원 감소한 1조 5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1조 4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까지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골드만삭스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까지 당장 4분기부터 적자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두 곳이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SK 최태원 회장의 말대로 반도체 사이클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금방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었죠. 반도체 호황은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IT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야 되겠죠. 2018년도의 반도체의 호황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면서 생겼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 서버 사업자들입니다. 대부분은 클라우드 업체라고 부르죠. 이들의 투자 계획 단위가
예전에는 3년이었었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교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들의 투자 계획 단위가 1년 주기로 짧아졌습니다. D램 수요에서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 커졌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발생량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여기에 맞추어서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2027년까지는 이런 주기, 즉 1년 주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여기에 연관된 확장기기, 그리고 AR, XR 기기 등이 나오면 또다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주가죠. 증권사에서는 내년 3분기부터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2분기를 저점으로 봤었는데 현재는 3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서버용 CPU 시장에서 8, 90%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사업자입니다. 인텔이 새로운 D램 DDR5가 적용된 서버용 CPU를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점유율이 좀 낮은 AMD라는 사업자도 이미 올해 11월에 서브용 CPU를 출시했는데 여기에도 DDR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DDR5의 출시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루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전체 D램 생산량에서 DDR5의 점유율이 기존 DDR4의 점유율을 넘어서 약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재고는 2023년도 상반기에 얼마나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반등의 시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까지는 반도체 수요가 없더라도 3분기부터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의 교체에 따른 것이겠죠. 삼성도 현재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반도체 성과금을 줄였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비용 문제로 당장 1월 초에 열리는 세계 가전 전시회 CES에 IR팀을 동행하지 않는 초강수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 삼성이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들을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공급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발표한 대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타 업체들이 감산을 할지라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공급량을 늘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3분기에 호황기가 왔을 때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에서 얻은 학습 효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의견은 내년 1월에 있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보고 나서 다시 삼성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